시작합시다. 교재 85쪽. 근육 이야기 좀 할 겁니다. 아, 이 근육이라고 하면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 있냐 여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수의근이고요. 수의근은 의지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두 번째는 불수의근이에요. 근육이긴 한데 우리가 자기로 조절할 수 없는 근육을 불수의근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불수의근의 예시는 안 들어가죠. 민철이 앉아. 대표적인 불수익은 우리 심장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심장 같은 거 신경 부족하고. 그다음에 골격근은요 대표적인 수익근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자의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골격근의 모델 한번 그려볼까요? 자, 사람의 팔근육을 한번 그려볼게요. 살짝 튀어나와야 될 텐데. 가볍게 그릴게요. 자, 이게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팔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근육은 우리가 근섬유라고 부르거든요. 옷 보면은 여러 개의 실이 합쳐져 가지고 옷의 단면을 형성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실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우리 근육 하나를 만든다라고. 여기에 처음에 실 뭉탱이가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섬유들이 삐죽삐죽 이렇게 나와가지고 쭉 연결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뭐라고 부르냐면 근섬유 다발. 섬유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근섬유 다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나온 이 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섬유라고 불러요. 근데 근섬유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점들이 하나씩 대강 핵을 나타내고. 보세요. 우리 전에 성악과 때 세포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세포가 있지만 가운데 핵이 있고 이렇게 DNA가 있는 꼴이었잖아요. 그래서 세포 하나당 핵이 하나 있다라고 알고 있었잖아. 근데 이게 세포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육을 구성하는 요 세포는 핵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근섬유라고 부르는데 이 근섬유는 다핵성세포라고 지칭합니다. 다핵성세포. 핵이 여러 개. 세포 단계가 어딘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세포 단계는 바로 이 근섬유예요. 네? 세포 단계는 근섬유, 그러니까 근세포라고 불러도 되겠죠. 네? 얘는 다핵성 세포이다. 다음에 이 근섬유도 한번 자세히 볼게요. 근섬유도 자세히 보면 안쪽에 작은 줄이 결국 이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근육 원섬유라고. 사실은 이런 문제는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사실 원래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가요? 사실 가볍게 연결돼요. 그 그림이 이따가 제대로 그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심플하게 근육 원섬유가 모여서 근섬유를 형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근섬유가 모여서 근육 섬유다발이 되고 또 이 섬유다발이 모여서 다시 하나의 근육을 만들어냈다. 골격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원섬유는 세포 아니에요. 세포의 하부 단계를 지칭합니다. 자, 그럼 이 근육 원섬유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이야기를 조금 해가지고 아이는 두 개의 필라멘트로 구성이 되는데 필라멘트는 섬유라는 거예요. 섬유. 네? 자, 얘는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액틴 필라멘트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얇다. 액틴, 이응. 아이오신
필라멘트는요, 두껍다. 두껍다. 자, 그럼 우리 근육 원성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생김새 한번 제대로 볼게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반복적으로 붙어 있는 모델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자, 일단 그림을 좀 그려줄게요. 그림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왕자 두 개를 그립니다. 여기 왕자 한번 좀 맞춰줄까요? 자, 자, 우리 조금 떨어진 공간에 왕자 하나 더 그려줄게요. 아니야, 왕자. 자, 그리고 가운데 기다란 막색이 하나 더. 자, 이게 근육 원섬유의 모델이에요. 자, 이 두꺼운 빨간색 선이 바로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 친구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 그 다음에 이 하얀색 선이요. 액틴입니다. 자, 세로선은 액틴이 아니에요. 이 가로선만 액틴입니다. 가로선. 네. 자, 그다음 이 마이오신과 액틴이 존재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별로 이름을 좀 붙여줄 건데 어떻게 붙여주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지금 정한 구역, 요 구역은 어떤 구역을 지칭하고 싶은 걸까? 뭐가 있는 구역이다. 여기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곳이네요. 여기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구역. 마이오신이 존재한다. 근데 마이오신은 두껍잖아요. 여기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럼 빛이 많이 통과 못하겠죠? 좀 어두워요.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부분은 어두워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 네. 네. 자, 영어로는 A대라고 부릅니다. A대. 자, 분수축은 핵심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자, 그 다음 부분 볼까요? 여기 하고 여기. 여기 하고 여기. 그럼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어느 부분을 지칭하고 싶었을까요? 액틴만 존재하는 거죠. 오케이? 다 알겠니? 액틴만 딱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액틴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액틴만 존재하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카메라로 찰칵 촬영했을 때 얇기 때문에 빛이 잘 투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밝다라는 특징이 있고, 요건 뭐라고 부르냐? 명대. 자, 기호로는 아이네라고 씁니다. 근데 반대쪽에도 똑같이 있다. 자, 이건 대칭 구조예요. 대칭 구조.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럼 A대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 어디 갔지? A대 중에서도요, 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 부분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내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마이오신 만 존재하는 곳이죠. 오케이? 이제 구분하는 법 알겠어요?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곳. 여기는 마이오신만. 자, 여기는 H대라고 지칭합니다. H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존재하는 선도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가운데요. 이거 119조거든요. 자, 여기는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M선이라고 불러요. M선. M선. 실제로 존재해요. 가상의 선이 아닙니다. 이게 M선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이 세로선 있죠? 자, 이 세로선과 이 세로선. 요 세로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Z선이라고. 끝과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Z선. 네. 자, 이게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핵심을 하나 더 이야기할까 해요.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에요. 여기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서 존재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 지칭하는 용어는 생명과학 원기준으로 없어요. 근데 문제풀이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하나 만들게요. 뭐라고 할 거냐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다라는 거지. 줄여서 그냥 액마격이. 줄여서 액마격이라고. 그리고 원섬유 때 그림만 기억한다면 여기는 굉장히 변별력이 센 파트거든요. 사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있던 자극 파트와 더불어서 변별력이 굉장히 센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결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액막엽을 잘 활용하면 이거 대칭 구조기 때문에 여기는 아이대의 절반의 길이 여기도 뭐 2분의 아이대 2분의 액막엽 2분의 액막엽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A대는 통째로 뭐 A대. 자, 그럼 이 근육 원섬유에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고 사실 왕자 여기 뭐 중간에 막대기 마이오신, 그다음 왕자 마이오신, 왕자 마이오신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 한 세트를 좀 규정을 해줍시다. 근데 딱 보니까 Z선부터 Z선이 한 마디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세트겠지. 그 다음으로 또 이거. 요 한 마디를 우리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할 건데 원근절이라고도 표현해요. 자, 이 근절의 길이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근절의 기본 정의를 활용한 거예요. 첫 번째, Z선부터 Z선까지. 그죠? 이게 한 근절의 길이죠. Z선부터 Z선. 너무 잘한다. 우리 두 번째로 이야기해볼까요? 우리 그림 보면서 파악해 봅시다. 여기가 A대잖아요? Z선의 길이 따질 거예요. Z선부터 Z선. A대 더하기 2분의 I대. 여기도 2분의 I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결국 하나의 I대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A대 플러스 I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세 번째로 하면 좀 다르게 표기할 때 자,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결국 여러분 A대의 길이는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어? A대는 액마가 플러스 H 되겠죠. 그러니까 A대를 나눠서 쓰겠다고. 저거를 그림대로 액마력 플러스 H대. 이게 A대고 여기에 I대 한번 걷어야죠. 근절의 길이를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구나.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우리 근절에 대한 이야기고 이번엔 뭐 해볼 거냐면 우리가 실제 근육 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많이 없는 몸이죠. 제가 이렇게 알몸을 딱 모았다고 해볼까요? 그럼 근육들이 빡 수축하면서 두꺼워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근수축 운동을 한번
먼저 이 근수 중에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근데 제가 이 골격근은 무슨 근이라고 했냐면 수의근이라고 했어요. 수의근은 의지를 가지고 조절한다고 했죠. 그걸 누가 조절할까요? 우리 몸에서? 당연히 대뇌죠. 맞아? 대뇌 오더를 받아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대뇌 오더를 받아서 이 운동기까지, 가는 기, 근육까지 가는 길을 뭐라 그랬어요? 저번 주에 했는데. 신경이라고 그랬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로 이 근육이 여기에 있을 때, 근육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대뇌로부터 명령을 내려주는 축삭돌기가 이렇게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축삭돌기 말단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뇌에서부터 출발한 신경이 명령을 가지고 쭉 출발할 거예요. 제가 저번 주 건데 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봐. 저번 주 내용 조금 들어가거든. 근데 오늘 할 거 무리 없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저번 주에 한 뉴런에서 다음으로 신호가 넘어갈 때 그걸 뭐라 그랬어요? 두 글자로? 전달이라고 그랬죠. 한 뉴런 내에서 움직이는 건 전도라고 했고요. 전달할 때 항상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어떤 물질을 내보낸다. 이 물질을 뭐라 그랬죠? 그렇지,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의 예시가 뭐였어요? 네, 아세틸콜린을 이렇게 내보내준다. 네? 그럼 이 아세틸콜린 내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순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 축상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을 분해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아세틸콜린이 근육으로 넘어가서 이 근육을 탈근육 상태로 만들 거예요. 자, 그때 전이가 발생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활동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근육에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전기 신호가 도착했다. 그럼 근육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겠죠. 야, 신호 왔다. 뭔가 하자. 무슨 짓을 하냐면 세 번째로 마이오신이요. 액틴을 당깁니다. 이걸 좀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액틴이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자, 무슨 상황인지 한번 봐볼까요? 제가 중간에 있는 마이오신. 내가 마이오신이 이렇게 있는 건데 액틴을 이렇게 잡고 있는 선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가운데로 이렇게 당기는 거야. 이렇게 당긴다고 양쪽에서. 그러면 옆팔이 Z선이라고 하는데 Z선들이요 이렇게 쓱 당겨져 옵니다. 길이가 짧아지겠죠. 당연히 마이오신이 액틴을 이렇게 당겼다고. 이따 그림 그려줄게. 네? 마이오신이 액틴을 이렇게 당겼다고. 그럼 액틴이 이렇게 밀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마디가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ATP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ATP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라고 했죠. 마이오신이 힘들게 끌어당기잖아요. 액틴을. 힘들어. 에너지 소모했겠죠. 네? 힘들어. 에너지 소모했다고. 그 에너지를 ATP 형태로 저장하고 있던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잡아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액틴이 슥 미끄러져서 가운데로 몰리게 돼요. 그 모습이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간다라고 해서 얘를 활주설이라고. 활주설이라고. 분수축의 원리는 활주설이라고. 네, 수축했을 때 ATP를 소모했다. 그럼 우리 이 근수축 반응을 실제로 한번 관찰을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우리 그림 예쁘게 칸 맞춰가지고 또 그려봅시다. 처음이니까요.
자, 저는 뭐 가로로 5칸 정도 줄게요. 5칸? 네. 7칸 줄게요. 처음이니까 잘 보이라고 핑크 줄게. 이거 새로 가로로 7칸 정도 주고요. 7칸 아니죠. 6칸이죠. 가운데 층 맞춰서 제가 예쁘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 이쪽에 한 3칸 정도 떨어져가지고 다시 6칸 잡고 처음이니까 크게 그릴게. 나중에 작게 그릴게요. 자, 그 다음 모습 한번 볼까요? 한 절반쯤까지 마이오신이 유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100칸이니까 한 칸 반 정도. 해서 이건 똑같은 거. 어, 근데 이게 수축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Z선을 토대로 이게 다 밀려 들어왔다. 밀려 들어온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밀려 들어온 상황을. 이 정도까지 갔다고 해봅시다. 밀려 들어오고 난 뒤의 상황을 한 칸, 한번 한 칸 갔다고 해요. 뭐 세로 칸이 안 맞네. 세로 칸 그냥 똑같다고 할게요.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냥 한 칸 작게 그려요. 자, 그 다음 마이오시는 똑같이 이렇게 있다. 그려보면 되게 쉬워. 자, 그 다음 각 구간별 길이를 한번 저 그렸네? 여기. 자, 그러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Z선 옆에 팀이 달려있는데 이 길이 자체는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지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삼지창이 통째로 이렇게 간 상황이에요. 당연히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자, 전체 길이 변화를 A라고 해볼게요. A. 소문자 A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이 밀려 들어온 길이가 얼마만큼이냐면 요만큼 들어왔는데 2분의 A만큼 밀려 들어. 그럼 대칭이니까 이쪽도 2분의 A만큼 밀려 들어왔어요. 한국인이? 그럼 전체 근절의 길이는 얼마만큼 수축됐어요? 전체 근절의 길이는? 당연히 A만큼 수축이 되겠지. 첫 번째로 우리 Z선의 모델을 봐서 우리 수축시 변화를 길이 변화를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로 Z선부터 Z선, 즉 전체가 마이너스 A라고 했어요. 전체가. 네? 자, 그 다음 하나씩 또 비교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뭐예요, 원래? 여기 원래 뭐죠? 액틴만 있는 무슨 대? 명대, 아이대죠?
여기 명대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밖에 안 남았네. 그쵸? 얼마나 줄었을까, 명대는? 얼마나 줄었을까? 2분의 A만큼 줄었겠지. 근데 이쪽만 준 게 아니죠. 반대쪽 명대도 줄었잖아. 여기서 요만큼이 됐으니까. 여기서 요만큼이 됐으니까. 아, 얘도 2분의 A대만큼 줄었네요. 보이니? 아, 그럼 첫 번째로 I대는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기록을 해보시죠. I대 얼마 변했어요? I대는 마이너스 A만큼 변했죠. 양쪽에서 2분의 A씩 밀려왔으니까. 야, 그림만 보면 되게 쉬워. 그 다음 비교해볼까요? 이번에 A대도 비교해볼게. A대는 원래 이만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그대로 이만큼이네요. A대 변화는 얼마예요? 없죠. A대는 일정하다. H대도 한번 해볼까? H대는 원래 H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대였지. 근데 수축하고 나니까 H대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요. 양쪽에서 밀려 들어왔죠. 얼마씩? 2분의 A씩. 아, 그럼 H대는 총 얼마나 되겠죠? 마이너스 A만큼이 돼.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액막엽이. 액막엽은 얼마나 변했는가를 꼭 따져줘야 합니다. 액막엽 원래 표시해 볼까요? 제가 액막엽 표시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요.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죠. 아니, 근데 마이오시는 그대로 있는데 액틴이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겹쳐진 부위의 길이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네. 얼마씩 늘어났을까? 요만큼씩 밀려 들어온 거니까 2분의 A만큼이겠죠. 그럼 이쪽도 2분의 A니까 전체는 A만큼 어떻게 돼서? 증가했네. 아, 액막염은 오히려 근육은 수축했지만 이 길이는 플러스 A만큼으로 증가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걸 저기 개념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근수축이 일어날 때 이 근절의 길이는 A대 플러스 I대라고. 이게 전체 근절의 변화죠. 근데 A대는 얼마나 변했어요? 마이너스 A만큼 A대는 안 변했죠. 일정하죠. I대는요? 마이너스 A만큼 변했죠. 즉 전체 변화는 얼마냐? 마이너스 A네. 전체 마이너스 A. 그치?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뭐로 표현했어? 액막역 플러스 H대 플러스 I대다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겠어. 전체 길이를. 맞아? 자, 그럼 변화했을 때 일어난 거 봐봐. 액막역은 얼마나 변했어요? 플러스 A만큼 변했지? H대는요? 마이너스 A. I대는 마이너스 A 전체 변화 얼마겠니? 마이너스 A. 아, 이렇게 풀어도 시죠. 오히려 액막염은 늘어야 근수축에서 전체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다. 이해되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 수축했을 때 일어나는 특징을 한번 적어봅시다. 수축할 때는 잡아당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한다고 했잖아.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ATP의 형태를, ATP를 소모한다. 그럼 이걸 토대로 이완식 변화도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근육을 이완시키겠대요. 이완시키고.
근육을 늘려보겠대요. 근데 이완에 대해서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있던 근육을 늘릴게요. 얼마나 늘리나요? 막 저기 뭐 거의 뭐 저기 밀가루 반죽하듯이 늘리나요? 아니야. 이완된 상태라는 건 뭐냐면 원래의 상태. 응? 이게 이완된 상태야. 수축은 뭐야? 여기서 힘 빡 준 거. 이게 수축. 이완은 몸을 그냥 늘어놓는 상황이 되니? 즉 이완시킨다라고 하는 건 원래 상태보다 더 늘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수축에서 정상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니? 그럼 이완식 길이 변화는 요거랑 반대죠.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상황이 되니? 전체 길이는 플러스 A만큼이 됐다라고 할 때 I 대는 플러스 A, A 대 변화 없음. H 대 플러스 A, X마격 마이너스 A. 이완했을 때 늘어나는 거지만 액막엽의 길이는 오히려 감소한다라는 것까지 활용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럼 이완했을 때와 수축했을 때의 차이가 뭔가요? 이것도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네. 근육 수축 한번 해봐. 알통 좀 만들어봐. 있지도 않은 거 만드는 건 힘든데. 힘들죠? 그치? 이완시켜볼까요? 힘들어요? ATP 소모할까요? 안 합니다. 상황 생각해 볼까요? 수축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이오신이 양쪽에 있던 액틴을 이렇게 으 하고 잡아당긴 상황이라고. 힘들지? 에너지 소모했단 말이야. 근데 이완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막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냥? 놓는 거라고. 에너지 소모가 있을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완할 때는 에너지 소모, 즉 ATP의 소모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수축과 이완의 차이점. 네. 네, 근수축 마무리할 건데 없으니까 이거 갈게요. 여기 이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근수축 할 때 ATP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우리 ATP 이야기가 사실 앞부분에 나오는데 우리 핵심 파트들만 짚고 있기 때문에 ATP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가볍게 ATP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ATP는 아데노신 트리 포스페이트 트리포스페이트. 트리면은 몇 개야? 세 개. 포스페이트는 뭐죠? 인이죠. 우리 화학 원소 기호에 있는 인입니다. P. 15번의 원소 P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아데노신에다가 인이 세 개가 달려있는. 자, ATP가 에너지 저장 물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어디다가 저장하냐면 바로 이 P와 P 사이의 결합을 여기. 자, 여기 우리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보통과를 좀 깊게 한 학교 같은 경우는 ATP 설명도 들어갔을 텐데 고에너지 인산 결합. 그럼 봐봐. 이게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인과 인 사이에 저장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인을 붙일 때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여기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장하는 거냐면 세포 호흡의 형태에서 나타나요. 봐봐. 원래 C6H12 O6 여기 포도당이죠. 에다가 6개의 산소가 가서 반응하게 되면 이 6개의 CO2가 6개의 물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포를 통해서 만들어낸 에너지는 세포 반응식이요. 저거 나못 외웠는데 좀 쪽팔리다.
하시면 안 돼요. 모델을 지금이라도 암기하세요. 화원에서도 나오고 생원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세포 기본 반응식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저장된 포도당, 산소랑 반응시켜가지고 만들어내면 일부는 바로바로 사용해요. 우리 체온을 내야 되니까. 뭐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우리 펌프도 작동시켜야 되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도 작동시켜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항상 몸에서 만약에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에너지를 바로바로 다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저기 추수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가을철에 추수했어. 그때 추수한 쌀을 다 먹으면 되나? 안 되죠. 왜? 겨울에 먹어야 되잖아. 우리 몸에서도 이 에너지를 바로바로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 중에 33% 정도를 바깥쪽으로 빼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뭐 하냐면 우리 몸에 ATP 외에 ADP라고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ADP는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예요. 다이는 두 개를 뜻해요. 두 개. 그럼 애랑 구조 차이 알겠니? 구조 차이? 어떻게 돼 있겠어? 아데노신에 P가 몇 개? 두 개가 있겠죠. 그럼 이게 ATP로 전환이 된다. 아데노신 이번에 이미 세 개가 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걸 붙이는 데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디서 충당하는 거냐면 여기서 만들어낸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통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포호흡의 총 반응식은 끝에 ATP가 더해져야 됩니다. ATP 생성까지 하거든요. 약 33% 정도의 에너지는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요. 자, 이게 ATP에 대한 기본적인 기작이고요. 생성하는 기본적인 기작이고, 우리 몸에서 이 ATP로 저장해 놓은 걸 어디다가 쓰냐면, 그러니까 세포호흡하면 일부는 바로 먹고요. 일부는 에너지를 ATP 사이에 저장을 해 놓는다고. 근데 그 저장해 놓은 에너지는 긴급한 순간에 사용해요. 갑자기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내야 하는 경우. 여러분이 뛰어다닐 때, 몸을 움직일 때, 근육 운동할 때 쓴다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근수축할 때 사용한다. 그럼 이 근수축 시에는 ATP를 소모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생각보다 ATP를 많이 저장해 놓죠. 3초 정도. ATP를 비상식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ATP를 소모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ATP를 소모한다는 건 다시 무슨 뜻이냐면 이 ATP가 ADP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게 ATP를 소모하는 거거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있는 P를 하나 버립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에너지가 튀어나오겠죠. 우리가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점이죠. 근데 그 ATP를 3초밖에 저장을 안 해본다고. 근데 우리가 몸을 3초밖에 못 움직이나요? 그건 아니지. ATP는 3초 쓸 것 정도밖에 없는데 그 옆에 비상식량이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ATP가 비상식량이라면 비상식량의 비상식량. 오케이? 자, 3초밖에 소모할 수 없는데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하냐?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 아, 이것도 어려운 물질이 아니야. 크레아틴 옆에 인산이 붙어 있는 물질입니다. 네? 그럼 이 크레아틴 인산에 있는 이 인산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인산을 가지고 인산 그냥 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DP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ADP에 이 인산을 다시 하나 갖다 붙여요. 이걸 뭐라고 불러? ADP라고 불러. 다시 ATP를 생성합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봐, 얘들아. 비상식량이 3초 먹을 거밖에 없다? 그러면 비상식량의 비상식량은 그거보다 양이 어떨까? 더 작죠? 맞아?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짓까지 한다고 해도 우리 몸의 근육을 가동시킬 수 있는 시간은 약 3.5초밖에 안 돼요. 그래도 더 쓰잖아.
그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게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자, 이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결국 ATP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자, 요거까지 다 소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젖산 발효라고 하는 거예요. 아, 세포 호흡은 쉽게 이야기하면 탄소 6개짜리를 탄소 하나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를 작게 작게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왜 분해하냐면요. 기본적으로 포도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C가 육각형을 그리면서 생겼다라고 하면 돼요. 실제는 C 하나는 좀 다른 곳에 있는데 그냥 한번 심플한 모델로. 자, 그럼 이걸 다 떼어낸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중간에 연결기가 에너지란 말이야. 이게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상해되니? 우리 몸에선 포도당을 잘게 잘게 부술수록 이 에너지들을 많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상해돼? 야, 빨리 포도당 부자 에너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우리 체온 유지도 하고 ATP도 더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급해. 지금 세포 파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 파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 몸에서 젖산 발효라는 거. 젖산 발효는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C6를요. C3까지밖에 분해 안 하는 거예요. 원래 포도당은 탄소가 6개라고 했죠. 그리고 그 탄소 6개 사이사이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포도당을 잘게 부실수록 에너지를 많이 얻어낼 수가 있어. 근데 젖산 발효는 어떤 느낌이냐면 포도당을 절반밖에 분해 안 해. 3개짜리로 나누죠.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에너지 더 많이 못 얻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못 얻습니다. 세포보다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 양이 한참 적어요. 단, 빨라요. 빠릅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래? 세포호흡은 아주 천천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선생님이 밥 10공기가 있는데 밥 10공기를요. 하나하나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퍼먹는 개념입니다. 이게 세포호흡이에요. 느리지만 에너지를 꼼꼼하게 다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지금 내가 에너지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밥 10공기가 있을 때 첫 번째 공기에서 일단 한 숟가락만 퍼먹어. 한 숟가락 퍼먹고 뭐 밥이 한 숟갈 반 정도 있다라고 할까요? 한 공기에. 그 다음 반 숟갈은 퍼먹지 않아요. 숟가락질 낭비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 버립니다. 버리고요. 다음 공기로 가. 다음 공기는 꽉 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숟가락을 넣었을 때 다 들어오겠죠? 크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걸 또 급하게 한 입 퍼먹어. 그리고 그 공기는 또 버려. 가만히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 긁어먹을 시간이 없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공기에서 또 퍼먹어요. 네 번째 공기도 마찬가지. 그럼 버려지는 게 굉장히 많겠지만 어쨌든 빨랐죠. 상해돼. 이게 젖산발효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충당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과격하게 운동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과격하게 운동하면.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 뇌가 이 상황을 곱게 바라볼까? 너네 밥 그런 식으로 먹으면 엄마가 곱게 바라볼까요? 굉장히 맞죠? 우리 뇌가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에너지 소모해야지 왜 몸을 그런 식으로 써? 급하니까 개판이 났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 몸에서 하지 말라는 신호를 줘요. 하지 말라는 신호가 뭐야? 고통이지. 이 과격하게 운동해서 만들어낸 이 C3는 젖산이라고 부르는 물질인데 이 젖산은요 고통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너네 운동 많이 했을 때 운동의 다음날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운동의 다음날 아프죠? 주로 어디가 아파요? 주로 겨드랑이가 아프죠? 운동회 안 해봤어? 응원만 했어? 운동 격하게 하면 갑자기 막 안 하던 푸시업을 하고 나면 이 겨드랑이가 아파요. 혹은 여러분 걷지 않다가 막 많이 걷거나 뛰게 되면 허벅지 안쪽이 아파요. 다리도 아프고요. 그 이유가 뭐야? 그 자리에 뭐가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젖살이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왜 아파야 하나요? 뇌에서는 그게 굉장히 안 이쁘고 오는 에너지 낭비하는 상황이 어? 포도당을 아주 잘게 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대충 분해하고 대충 넘어가는 상황. 어?
아, 우리 처음에는 운동할 때는 ATP 소모하다가 다 쓰면 크레아틴 인산에서 이제 인을 보충해가지고 ATP를 다시 만들어서 또 쓰는데 그것조차 얼마 안 된대. 그래서 결국 세포를 해서 에너지를 다시 충당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느리니까 급해서 몸에서 막 젖산 발효를 막 해야 된대. 그럼 젖산이 쌓이게 되고 이 젖산은 우리 몸에서 고통을 유발한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몸이 이제 안 아프죠? 왜 그러냐면 이제 다시 짬 처리하러 가는 거야. 내가 급하게 그렇게 다 퍼먹고 왔잖아? 10공기에 이제 쓰레기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쓰레기? 밥알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젖산이고 고통을 유발하는데 내가 이제 에너지 다 쓰면 다시 그 식탁으로 돌아오는 거야. 남아있는 밥알을 조금씩 퍼먹는 거죠. 없애는 거지. 젖산이 점점점 분해됩니다. 우리 몸에서. 시간이 걸려서 내가 낫습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 변화, 근수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자, 우리 근수축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수축이 일어날 때 첫 번째로 전체 길이가 감소될 때 그림 보면서 찾아보자. 자, 근데 명대, I대의 길이는 어떻게 됐죠? 감소했고요. H대도 감소했다. 늘어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백막엽은 늘어났다. 자, 우리 열심히 질문 하나 할까요? 액틴의 길이는 어떻게 됐죠? 그대로죠. 액틴의 길이 자체는 변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마이오신의 길이는 어떻게 됐죠? 변화? 없다고요. 아, 수축할 때는 ATP 소모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 문제 이따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고 뒤에 내용까지 좀 가야 돼서 수축 복습 많이 해야 되잖아. 또 끝날 때쯤에 복습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넘어가. 그다음 교재 96쪽 신경계로 갑시다. 신경. 사실 중3 때 다 한 거거든요. 다 중학교 때 한 거라서 익숙할 겁니다. 익숙할 거예요. 생명계 우리 몸에서 뇌로 정보를 전달하러 가는 길 혹은 뇌의 명령을 전달하러 가는 길 요 두 가지 길을 신경이라고 이야기했고 신경들이 모여 있는 걸 신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사람 한번 그려볼까요? 어쨌든 대충 그려볼까요? 자, 우리 사람의 코 정도까지 위치해 있는 우리 뇌가 하나 있습니다. 뇌가 하나 있습니다. 자에는 뇌라고 부를게요. 자, 뇌로부터 쭉 내려 길이 있어요. 자, 우리 척추 속에 존재한 척추는 뼈예요. 척추 속에 존재하는 신경계가 있죠. 뭐라 불러요? 척수라고 부릅니다. 척수. 자, 요 줄은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중추신경계라고 불러요. 그 중추신경계를 구성한 뉴런의 종류가 뭐였죠? 저번 주에 했는데. 감각 뉴런이에요? 연합 뉴런이에요? 운동 뉴런이에요? 당연히 연합. 연합 뉴런. 연합 뉴런으로 구성되는 중추신경계가 있다. 자, 그 다음 이 중추신경계로부터 말단으로 뻗어나가는 신경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 뇌랑 연결된 신경. 그다음 이 신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뇌신경이에요. 뇌신경.
뇌신경. 그 다음, 척수로부터 몸의 끝과 연결된 신경들이 있거든요. 약 30상 정도 있는데, 뇌신경들 투사하고요. 자, 이 신경은 우리가 척수신경이라고 해요. 주의해야 되는 게 뇌신경은요. 뇌를 구성하는 신경이 아닙니다. 뇌와 말단을 연결해주는 신경을 말해요. 아니, 척수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척수를 구성하는 신경이 아닙니다. 척수와 말단을 연결한 신경을 말해요.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해요. 말초신경계는 종류가 아주 첫 번째로 뇌로 정보를 전달하러 가는 이런 신경이 있어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예를 들면 여기 끝에 팔 끝에 감각세포가 연결된 거야. 누가 날 이렇게 팔을 이렇게 톡 한 대 때렸어. 자, 이 정보를 전달하러 가는 길이에요. 오케이? 우리 감각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 뉴런을 뭐라 불렀어요? 감각 뉴런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정보는 뇌로 가고 있죠. 자, 이 방향성에 따라서 뇌로 가는 건 중심부로 간다라고 이야기해서 중심부로 가는 뉴런을 무슨 성 뉴런이라고 했어요? 구심성 뉴런이라고. 아, 말초신경계는 일단 구심성 뉴런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근데 구심성만 있냐? 아니에요. 그럼 팔을 맞았으니까 뇌에서 팔 맞았어? 그럼 팔 피해. 라고 팔의 움직임을 조절하러 명령을 내리러 가는 길도 있지. 이건 뭐라 불러요? 원심성이라고. 근데 이 원심성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방금 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뇌의 명령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을 체성신경입니다.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거. 그럼 구심성은 체성신경계가 아닙니다. 고통을 뇌로 전달하러 가는 신경이죠. 요건 체성신경계가 아니에요. 그냥 구심성 뉴런이라고만 부릅니다. 자, 근데 꼭 대뇌 명령을 받냐? 아예 그건 아니야. 우리 사자를 만났다고 해볼까요? 길을 걷다 사자를 만났어. 심장이 존나 빨리 뛸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뇌가 명령해서 그래요? 아니죠. 알아서 조절되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조절되잖아. 그건 이제 뇌에 있는 연수가 조절하는 건데, 그런 명령을 받는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지칭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심성 플러스 원심성으로 구성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구심성이니까 뭐 감각. 그리고 원심성이니까 뭐 운동률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경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눈다. 첫 번째 뭐예요? 중추를 구성하는 중추 신경. 자, 중추신경계는 연합뉴런으로 구성을 줄인데 했던 거야. 뭐 어려울 거 없어. 무슨만 하면 되니까. 자, 그다음 말초신경계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초신경계는 다시 두 갈래로 나눕니다. 자, 먼저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심성 뉴런.
감각신경. 네, 감각신경의 뉴런의 종류는 당연히 부심성 뉴런. 다음 말초신경계 안에서 다시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었는데 원심성 뉴런으로 구성이 된 두 가지 명령 체계. 먼저 뇌의 명령을 받는 체성신경, 대뇌의 명령을 받는 체성신경. 그 다음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명령을 받는. 자, 근데 사실 자율신경계도 두 개로 나눠져요. 아까 사자를 만났을 때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이렇게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드는 자율신경계를 교감신경이에요. 자, 근데 이제 사자가 떠나갔단 말이에요. 몸이 안정 상태가 될 거예요. 안정 상태로 만드는 신경은 부교감신경이다라고 중학교 때 다 한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할게요.